네, 한 해의 마지막 날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내일이면 해가 바뀝니다. 22년인데요. 우리 모두 한 살 더 나이를 먹고 또 시간을 축적하게 됩니다. 2021년의 나이테를 딱 긋고 2022년에 새로운 성장을 잇는 순간이 바로 오늘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성장이겠죠. 발달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사실 어떻게 겪느냐가 행복이라는 문제와도 직접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과 발달 심리의 마음을 모두가 알만한 그림을 통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도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죠.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도를 그린다라고 앞에 표현했는데요. 예. 교수님은 사실은 의대 교수시고 의사시니까 지도를 볼 일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정신 분석에서 이야기할 때 네네. 뭐 그 마음의 지형학 뭐 이런 네.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군요. 그래서 이 인생의 지도를 지금 그린다라고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길을 찾아갈 때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요. 내 마음, 나의 성장,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갈 때도 내비게이션 오늘 전해드립니다. 귀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하세요. 교수님께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서 바라보는 2021년 마지막 날의 풍경 어떻습니까? 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일상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네. 요즘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실망도 크시고 할 텐데 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때가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외부 자극에서 아무래도 차단되고 집안에서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때가 오히려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랄까요. 단절되어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우울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오히려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좀 성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시기 같기도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한 해 마지막 날이라서 되게 이런 식의 한 해를 돌아보시게 되는데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혀갖고 그동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예,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의 어떤 그 강점, 약점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마음의 저항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또 지금의 내 모습까지 그 이후의 모습까지 잘 들여다보면 마음이 튼튼해지는 저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을 쓰면서 사실 그 책 안에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유튜브 이용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그림과 함께 마음의 미술관이라는 책인데요. 독특하네요. 접근법이. 미술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자들이 그 본인의 전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정신분석적인 그 인간 발달 연구의 이제 가장 1인자인 에릭 에릭슨의 이제 그 인간 발달 8단계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한 책인데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는 이제 그 글로만 표현하면은 그 생생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독자들한테 잘 알려진 한 12편의 명화를 선정을 해서 그 명화의 한 어떤 장면, 상황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생생한 표정을 제가 매개체로 해서 이 마음의 문제를 좀 더 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 명화의 힘을 빌린 그런 책이겠습니다. 시대를 담고 있고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명화를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본다면 잘 만져지지 않는 마음도 잘 살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에릭 에릭슨 인간 심리 발달 8단계, 8단계라는 걸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 건데 특별히 이렇게 주제가 나눠진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흔히 발달이라고 하면 어린 시절에 그냥 발달하고 끝나는 거다. 성인은 발달이 완성된 이제 개체다. 이렇게 다 컸으니까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릭슨은 이제 인간의 심리 발달은 전 생애를 거쳐서 노년기까지 계속 발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이제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계가 많습니다. 8단계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8단계가 사실은 일종의 지도, 내비게이션이 될 텐데요. 천천히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숫자 8 때문에 왠지 좀 불교적인 그런 느낌도 이미지도 주는 것 같습니다. 8번 성장의 과정이 구분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뭐 단계를 제가 예. 한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예. 조금 젊었을 때 예, 그러니까 예. 뭐랄까 이제 예. 막 사회화될 예. 때까지의 과정이 있고 예. 그 이유도 있는데 일단 5개를 먼저 보내드리면 예. 기본적 신뢰가 첫 번째네요. 예, 기본적 신뢰라는 건 태어나서 이제 1년간의 네. 기간인데 그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금방 걷고 며칠 안 그렇죠. 지나서 네. 금방 이렇게 그 발달을 하는데 인간의 영아 태어난 지 1년 동안의 그 인간의 영아는 굉장히 무력합니다. 네.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맞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누가 어머니가 주셔야 도움이 뭐 필요하죠.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무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으로 가득 찬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아이가 네. 영아들이. 그래서 이런 불안으로 가득한 아이를 항상 누가 옆에서 안심시켜주고 그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내 주변의 세상이 신뢰할 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기본적 신뢰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신뢰를 획득하는 시기가 이제 그 1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이 1단계를 제가 매개로 설명할 매개처로는 그 라파엘로가 성모자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네. 거기 시스티나의 성모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네. 보면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예, 그 아기 예수님이 굉장히 불안한 표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께서 꼭 안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네.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전폭적이고 완전한 신뢰를 배우는 시기 한 살 정도 때까지 기본적 신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율성이에요. 예, 자율성은 제가 그 반고흐의 첫걸음이라는 그림으로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반고흐가 그 동생 테오의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그려서 테오한테 준 선물입니다. 네. 그 이제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막 떼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뒤에서 어머니는 그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고 아버지는 빨리 이렇게 걸어와라 네. 애를 격려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이가 이제 무력했던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게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본인 몸을 움직여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게 자율성의 단계입니다. 요 시기가 사실 엄마 아빠들은 제일 힘듭니다. 막 튀어나가고요. 뭐 그렇습니다. 위험한 줄 모르고 다니고. 자, 무조건적인 신뢰로 보호를 받다가 스스로 걸어 다니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주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라파엘로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라파엘로의 또 다른 성모자 그림인데 이건 초원의 성모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성모 마리아께서 약간 불안한 표정으로 아래를 보고 계시고 그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십자가를 아기 예수님이 본인의 손을 뻗어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인생에서 인생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그 선택을 해나간다 이런 겁니다. 예, 8단계는 하나씩 저희가 다 소개해 드릴 텐데 그다음 네 번째가 근면성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뭐랄까요 대화가 통하고 뭔가 얘기가 되는 시기 같아요. 근면성의 시기는 그 학령기 애들이 초등학교 빠르게는 유치원 입학하고 나서부터의 시기인데 이때부터는 사실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외부에서 주어진 과제를 본인이 인내심을 이제 발휘해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부모님하고 이제 아이의 입장 차이가 생기는데 제가 소개한 그림은 그 후에 씨 뿌리는 사람, 잘 아시는 밀레 이삭 줍기, 그리고 카유보트의 대패질하는 사람이라는 그림 3편인데 사실 이 그림을 지금 아마 보고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습니다. 굉장히 목가적인 그림이고 낭만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애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아유 뭐 잘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이 그림의 주인공 같은 시각으로 부모님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 햇빛이 쨍쨍 쬐니까 그림으로 보기에는 햇빛이 아주 아름답지만 밝고 그렇지만 그 씨 뿌리는 사람은 얼마나 그 떼약볕에서 노동이죠. 아주 땀 흘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삭 줍기 하는 아낙들도 허리 저렇게 굽히고 장시간 계시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대패질 하는 사람도 팔이 찢어질 것 같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겁니다. 이게 그 이제 근면성을 익히는 아이들의 심리입니다. 이걸 잘 공감해 주시고 힘들겠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조금 못하더라도 좀 자꾸 조금 참고 하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지
이 강압적으로 대하신다 그러면 네. 이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 못하고 야 그림이 저렇게 좋은데 너는 왜 신나게 안 하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대하신다면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될 겁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쩌면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이삭줍기에 허리가 휘어질 듯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너 잘해야 된다 좀 공감받기보다는 막 뭐랄까요 좀 억압을 당하면서 컸던 분들이 많으신데 예. 그림 밖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 속에 있는 주인공의 시선으로 그 예. 사람들을 봐줘라. 예. 이게 지금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예. 한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하네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여긴 또 한국화가 등장해요. 예. 정체성의 시기는 그동안 이제 근면성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주로 외부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여 왔던 시기라면은 정체성의 시기, 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과 본인의 고유한 것 네.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 내가 아닌 정말 진정한 나의 모습은 뭔가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네. 윤두서의 자화상을 고른 이유는 윤두서는 고산 윤선도의 그 증손자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고산 윤선도가 장기간 그 어부사시사가 굉장히 낭만적인 이제 가사입니다만은 귀양지에서 쓴 가사입니다. 그래서 귀양에서 돌아온 윤선도가 이제 종손으로 지목한 그 후손이 윤두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강보에 쌓인 그 아기 상태에서 그 아버지의 사촌형 집으로 네. 입양을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아버지가 생부와 양부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고 그리고 또 윤두서가 속한 남인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마이너리티였습니다. 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화풍도 지금 저 자화상이 서양 화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죠. 유명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서민들의 삶을 그리는 그림도 그리고 네. 학문적으로 실학을 추구하고 조선시대 그 당시에 주류 학문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치열하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윤두서의 자화상을 제가 골랐습니다. 네, 시대도 바뀌고요.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땐 어떤 삶을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가라는 걸 고민하는 시기.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많은 애청자분들은 그래 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비슷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아까 말했지만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라는 의미에서의 과정이 여기까지인데 5가지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에릭 에릭슨의 얘기에 따르면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달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까? 대개는 앞이 중요하다고들 하거든요. 아무래도 앞 시기가 이제 그 발달하는 그 단계가 그 후에 인생에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앞부분의 시기가 네. 더 중요한 건 사실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중년기 이후의 삶을 나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 내 인생은 결정됐다. 이렇게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이후의 시기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발달하는 그렇습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몸은 한 20대 전후로 성장이 멈춥니다. 그런데 마음은 끝까지 계속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3단계 소개해 드릴 텐데 친밀감이네요. 예, 친밀감은 이제 두 편의 그림으로 제가 네. 대비해서 먼저 그 클림트의 키스입니다. 이건 연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연인 관계의 황홀경입니다. 네. 두 연인이 꼭 붙어 있고 거의 일심동체의 순간인데 프로포즈용으로 많이 선물하는 그림이에요. 저도 사실 선물했었습니다. 네. 그 황홀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연인들이 그리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 사랑에 빠지는. 그렇지만 이런 일심동체의 시기는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별개의 이제 개체이기 때문에 네. 일심동체가 아닌 이심각체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활동을 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간다. 네. 이런 의미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살아야 현실적인 사랑이 되고 루소의 사육제방 그림입니다. 그 그림으로 저희가 그걸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과정입니다. 하나인 줄 알았지만 또 각자 다른 둘임을 알아가는 시기. 요 성장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지금 계시겠죠. 자, 그다음은 생산성인데요. 간디가 등장합니다. 그 생산성의 시기라는 건 좁게는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자녀들을 키우는 시기, 네. 넓게 봐서는 후세.
그 후세대한테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시기. 유산을 남기는 시기인데 그런 면에서 간디가 굉장히 모범이 되는 분이라 저 간디의 그림을 그렸고요. 그 지금 간디와 물레 그림인데 네. 간디가 물레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근데 물레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그 인도의 전통적인 방직 물레. 모직 산업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과거로 되돌리기 위해서 물레 사용을 장려했는데 요즘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너무 이제 저희가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가 심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세대도 다릅니다. 좀 기성세대는 위 세대, 우리, 조직, 국가 이렇다면 지금은 I 세대 혹은 미 세대라고 하죠. 내 거 이런 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의 시기에서 기성세대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본인의 경험을 옳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후세한테 영속적으로 남길 만큼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가치가 있는 게 뭔가를 심사숙고한 다음에 전승해 주려고 해야 된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강압적으로 후세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세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이 사회에 내가 뭘 남겨줄까? 지금 교수님 세대 또 제가 회사에서 모시는 윗분들 세대가 바로 이 생산성의 발달 단계를 거치시는 겁니다. 아직 다 크신 게 아니에요. 생산성의 과정은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통합의 단계네요. 통합의 단계는 이제 그동안의 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본인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까지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수용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이때가 렘브란트가 경제적으로 파산한 시기에 그린 그림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살도 많고 어두운 부분도 많은데 그걸 있는 그대로 다 그렸습니다. 흔히 자화상을 이제 밝은 면만 이렇게 요즘 포샵을 하듯이 초상화도 그렇게 그려서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노벨상이 만들어진 게 노벨이 잘못 실린 자기 부고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한 건데요. 어느 날 이제 노벨의 부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신문사의 착오로. 근데 거기 부고 기사에 제목이 죽음의 상인 이제 사망하다 이러면서 다이너마이트 개발한 부자 죽었네. 사람 죽이는 기술로 돈을 버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노벨이 내 인생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구나. 깜짝 놀라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 위해서 상을 제정해서 달라 해서 자기 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만든 게 노벨상입니다. 자, 뒤돌아보고 통합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과연 있는 그대로 바라본 나는 옳은가? 그른가? 거기에서 새로운 또 다른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알프레드 노벨도 노벨상을 만드는 성장을 이뤄낸 거죠. 8개 통합의 단계 아직 저도 갈 길이 먼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대선 시기고 해서 이런 분들도 생산성, 통합 이런 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교수님, 오늘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8개 발달 단계와 인생 지도를 설명해 드렸는데 새해 인사 겸해서 과연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인의 한 19절처럼 새해는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아무래도 맞아야 되겠어요. 코로나 등으로 많이 어려우시지만 희망을 가지고 맞으셔야 되겠는데 제 책이 그런 희망을 발견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희망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에서 좀 미성숙한 미발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찾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중요한 건 나한테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걸 찾았을 때 태도입니다. 자책하거나 비난하기, 후회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마시고 아주 따뜻한 연민 어린 눈으로 본인을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친구가 말이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본인 인생을 후회하고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너 후회해서 마땅하네. 이러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희망이 더 있으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아마 이렇게 하시겠죠.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대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앞으로 더욱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1189님 지금 이제 저희 퀴즈 참여하시면서 저 배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듭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 문제도 있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데 자기 자신 자책하지 마시고요. 좀 따뜻하게 토닥토닥 괜찮아. 여기 보니까 아모르 파티라고 이제 운명에라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얘기를 또 인용하셨는데 좀 자기의 삶의 모든 과정을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보듬어 안고 끌고 가라. 그게 성장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요. 마음의 미술관을 통해서 좀 삶의 지도를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동우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한 해 마무리하는 좋은 얘기 전해드렸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